아이고야, 이게 시작줄이 아 정말. 남편 놈은 도대체 나이를 먹어도 왜 처리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본인 부모님 생신도 모르고 뒤에서 입 효도만 시전한 지 10년째.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좋아.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좋아.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 효도까지 시키는 지 10년째. 원래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 효도까지 시키네요. 이젠 시부모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아들 셋 다 건너뛰고 저만 찾으십니다. 마음은 알지만 너무 야속해요. 이런 남편 내다 팔 수도 없고 어떡하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어디 계시죠? 혹시 혼자 오셨을까요? 어디서? 이거 궁금하다. 아, 여기. 오! 옆에 계신 분이 남편놈 아니 저 남편분 남편놈. 이신 거죠? 사실 이제 반품을 하려면 시기가 있거든요. AS 기간 이런 게 있죠. 백화점도 보통 뭐 20며칠 뭐 이런 식으로 10며칠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지났죠. 반품 불가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남편이 내용 모르고 왔거든요, 오늘. 남편 놈은 라면서 저에게 매번 대리 효도까지 시키네요. 깜짝 놀라셨겠네. 네, 김청님 어때? 되게 좋아. 근데 부인 안 하세요, 지금. 네. 부인 모르고 왔다가 네네. 네, 아니 아까 그 사연에서 보니까 10년째 입효도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입효도. 어떤 식으로 입효도를 하시는지. 남편이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늦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 돼요, 그죠, 연세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저를 이제 손녀 보듯이 보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데 네. 그걸 빌미로 뭐 통화했어? 아니, 그럼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 이제 시부모님 생신이 같은 달이에요. 네. 그럼 전 신경이 쓰이죠. 이제 며느리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 생신을 잘 몰라요. 몇 월쯤이다.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맨날 엄마 음력으로 하니까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집도 챙기고 나는 시댁도 챙기는데 그쵸. 믿거니 하고 이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챙기겠거니. 다니고 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저희 엄마가 너무 예쁘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꽃도 피고 여행 한번 가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거지만 자기가 돈 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뱉고 너가 처리해 이런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어차피 말은 뱉었으면 해드려야 되고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냥 그 기분 그 순간만 효자인 거예요. 해 엄마. 본인 돈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드려야 중요한 되는데. 건 여기서 제가 경제권이 없습니다. 바로는 왜? 아니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느낌이 나니까. 예. 정말 이표도시네요. 말이라도 해. 상의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저하고 성격이 네. 정반대예요. 완전히 흑과 백 이렇게 섞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뭐 MBTI로 따지면 E와 I 이런 느낌인 거예요. J와 그렇죠, P, 네네. T와 F. MBTI가 제가 아직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럼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혈액형은 A형이요. A형. A형, B형이요. 소학교 나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내성적이시고. 편이고 굉장히 내성적. 적극적인 편이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즉흥적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보다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믿고 맡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장인 장모님한테는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카톡으로 제가 이제 찍으면은 이제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많이도 하시네. 맞습니까?
그 사진만 보내요. 아이 사진. 아 지금 얘기한 게 다였어요? 사진만. 사진도 보내고 해서 뒤에 보고 용돈 뭐 여행 뭐 우리 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막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아버지가 저보다 이제 38년생이시고요.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올해.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질문을 여쭤봤냐면 전 73년생이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89 되시니까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이제 저희가 동년배의 시대를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이게 아버지인지 이게 너무 저는 어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희 아버지 이제 귀가 안 들리셨거든요. 청각장애가 있으셨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귀가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친자식이냐 친엄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소통이 되냐라고 생각해요. 아빠하고 대화가 되냐. 근데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서로 말이 대화도 안 돼. 제가 이번에 재성 씨랑 2박 3일이지만 여행을 가면서 진짜 너무 독특한 거예요. 저 에너지로 2박 3일을 해요. 진짜 열심히 산다. 네. 그리고 막 가게에서 식당에서 막 그분들이 막 이벤트 해주는 데 있잖아요. 불 붙여주고 네. 막 이러면은 그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질린 지키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놀래. 막 이게 뭐야 이게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뭐 옷가게 가서 옷을 사도 뭐 또 농담을 또 해요. 그럼 제가 군복 사잖아요. 죽은 군인의 옷을 사는구만. 그럼 저는 이거 뭐 미친놈인가? 아니 저런 에너지를 24시간 쓰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좋아서! 저렇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저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면 난 어떤 생각을 세상에 갖게 됐을까? 저는 이제 아예 말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랑 대화가 하나도 없어. 난 아버지가 때론 무섭고 그리고 그렇게 크고 아들도 어느 날 40이 되고 50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니까 그 챙기라고 하면 그 아버지랑 이게 뭐가 됩니까? 어색하죠.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전화해서 아버지 뭐 어떻게 뭐 벚꽃 보러 가실래요? 아버지 제주도에 메밀꽃이 폈답니다. 아 어색해. 묘자리로 아주 좋다네요. 아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되죠, 안 되지. 근데 또 뭐 하긴 해야 돼. 근데 또 와이프가 잘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하니까 좀 해줘. 뭐. 그래도 자기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해줘. 진짜 근데 이제 남편 뭐 마음에 안 들고 나이 들면 더 마음에 안 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들면. 진짜예요. 뒤로 갈수록.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얘기를 술 먹고 막 싸우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그렇게 너무 반복하면 우리 서로 힘드니까 좀 이렇게 부탁할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제일 고마운 거는 어쨌거나 저희 부모님들도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메꿔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잘 살게. 그리고 많이 사랑할게. 많이 사랑할게. 감동. 다음 질문은 가족이 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예비 부부가 보내왔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오.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될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양가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만 사실 전 결혼식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아직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부모님의 잔치라는 걸 알기에 이기적인 생각인가 싶기도 하면서 스스로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욕심일까요? 식이 너무 번거로워요, 사실. 신랑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몰랐던 저쪽 어딘가의 시골의 당숙 삼촌 이분들이 와서 분명히 아는 척을 막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껄끄럽기도. 저는 그렇지. 이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되게 바쁘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악수하고 아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신부는 사진 찍어주고 뭐 등장하고 이부까지 다 챙기느라 정신없고 이게 정말 신랑 신부의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처럼 보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아무래도 결혼식 하면은 저는 신부가 이제 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신부 쪽에서 지금 좀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왜 생략을 하고 싶으신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 안경. 벌써 우시려고요? 벌써 오셔? 아니. 말 못할 이유가 있나? 네, 갑자기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주목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친구들 중에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주목받아서 일기를 그냥 읽는 거였어. 2023년 날씨. 아유, 진짜로? 오늘은 절목 밑에서 500원짜리를 젖으러 다녔어요.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서는 직업을 하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 치고 지금 너무 잘 까불어요. 아니 지금 고쳐졌어요? 고쳤죠. 다시 들어요. 다시. 아내분은 좀 진정이 지금 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제가 둘이 대화하는 느낌 나게 좀 같이 갈까요? 이 맨투맨은 괜찮나요? 뭐 봐보 그 느낌만 맛만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맛만 보세요. 이렇게 그냥 카페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더 집중됐잖아. 여러분 다 딴 데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어때요? 더 부담스러워. 방금 괜찮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께서는 양가 부모님한테도 그 말씀 드리셨어요? 안 하고 싶다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고요. 허락까지 다 받았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너네 집은 너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답을 가져오고 나는 우리 집 할게. 내가 우리 집 책임질게. 너는 네. 니네 집 책임져.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정답을 사실 가져오진 못했어요. 여쭤봤는데 뭐 아들 뭐 한 2, 3년 뒤에 하면 어떨까 결혼식 막 그러셨대요. 역설득 당해가지고. 2, 3년 뒤에. 근데 이미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데 2, 3년 뒤가 무슨 소용인가. 남들이 난 다 결혼한 줄 아는데 그렇죠. 왜 2, 3년 누구를 위한 결혼식. 지금 말하는 순간 어느덧 이제 좀 괜찮아졌죠? 네네네. 좀 편해졌죠? 네, 가셨을 거예요. 꺼지라고요? 빨리 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꺼지라고. 이제 오케이. 가셔도 되겠대. 빨리 와 빨리. 뭐 이제 다 적응됐으니까 꺼지라고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 잔치하는 걸
왜요? 제가 주인공 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 되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해요. 그래서 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힘들게 모였는데 뒷말 나는 건 더 싫어.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다 좋은 말만 하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혹시 우리 여성분 마음에 나와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새 신부 되실 아내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좀 예민해서 성격이 조금 의식을 좀 많이 해서. 의식,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간이 뭔가 여기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얘는 아무리 해봐야 다른 데로 또 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불편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어려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날,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이걸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꼭 싸워.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뭔가 이벤트를 하면 싸워. 싸우고 원망을 하고. 그럼 뭐하러 모여? 야,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있어서 기뻐.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 모임이 즐겁고. 그러면 우리가 왜 싫어하겠냐고요. 아니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걸 싫어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제 경우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재성 씨가 저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형 우리 또 가요 막 이러는 게 무조건 또 갈 거. 희한하게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여행 가서 갈 때도 재밌고 올 때도 재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행복이 낯설고 행복이 올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행복이 오다가 뭔가 일이 안 좋아졌어요. 이번 행복 오래 간다 했다 내가. 왜 좋다 했다. 폭풍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둘이 막 여행한 것 중에 보면 비가 엄청 오는데 투명 우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안 샀어요. 네,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비를 맞고 막 가는데 거기서도 또 미친놈이 계속 애드립을 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재성아 쇼핑은 우산이 필요 없어. 근데 보니까 입술이 네이비색이에요. 그러더니 난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짓 부리길래. 근데 저는 이런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 그렇게 있었어요. 10배 즐거움. 그걸 갖고 막 놀리잖아요. 비슷한 상황인데 누군가는 아이씨 우산 아까 사라고 했잖아. 내가 우산 사라고 했어 안 했어? 당신은 내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는 집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 맞으면 비 맞은 그 일상을 또 재밌게 하고 또 웃고 또 뭐 밥 먹으면 거기서 또 웃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저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난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금 결혼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왜 주인공이 되는 거, 왜 주목받는 게 불편한가? 나는 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싫은가? 제가 우리 아내 되실 분을 보면서 혹여나 나랑 좀 비슷한 종족이 아닌가?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싶다는 말을. 근데 우리 여성분은 저랑 비슷한 것 같지만 용기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해, 자기 집안에. 내가 어머니하고 맞다이 떠? 맞다이. 내가 직접 나서 나 어머니하고 다이다이 뜨는 날은 큰일 나, 자기야. 솔직히 결혼식 해가지고 여러분 다 결혼식 한 사람들 그 앨범 수백만 원 주고 며칠 고생해서 찍고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안 보죠. 보면 화가 나는데 볼 것 같아요, 그거? 그때 하지 말 걸 생각 엄청나고 막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우발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냥. 발적. 그러니까 결국 살아보면 결혼식 중요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남편분도 결혼식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다행이다. 저도 막 그러면 결혼식에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그래. 정말 그 돈 아껴서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이 너무 번거로워요, 사실. 신랑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뭐 여러 사람 그리고 조촐히 그런 다행이다. 가족끼리 뭐 네. 그 원빈 저 이나영처럼 보리밭 같은 데서 스몰 웨딩.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해요. 농담 아니고 메밀밭에서 양가 부모님만 딱 모시고 형제들만 모시고 그 메밀밭 만개하는 곳에서 너무 사진 한번 꼭 예쁘겠다. 찍어요. 와. 너무 예쁘겠다. 메밀꽃도 하얗잖아. 아내 되실 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좋죠.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예쁘겠다. 메밀이 척박한 땅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몇 안 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척박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메밀처럼 잘 가정 생기라고 그렇게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